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파이낸스 서클은 Financial Times,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등 권위 있는 경제 매체에서 최근에 다룬 핵심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새해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의 전망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까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에 친 가상화폐 인사 지명. 투자 중독자가 늘고 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준비금법이 통과될까? 월스트리트 거물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나 아니면 포모를 느끼고 있나? 북한 2024년 세계 가상화폐 해킹의 3분의 1을 차지하다. 새해 주식시장 전망.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새해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달러 강세 얼마나 지속될까? 등등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트럼프 당선인이 친 가상화폐 인사들을 고위직에 속속 임명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에 파울 애트킨스를 임명한 데 이어 22일에는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스티븐 미란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일기에 경제정책 선임 고문으로 일한 바 있는 미란은 앞으로 행정부의 경제정책 및 전략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는 최근 비트코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암호화폐가 혁신과 경제 호황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가상화폐 시장의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투자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군요. 특히 주식, 가상화폐, 외환거래 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투자 중독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식거래 앱이나 플랫폼들이 아주 편하고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죠. 문제는 주식이 오를 때는 좋지만 떨어지면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 큰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이슈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준비금법이 입법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수요일 금리 인하를 결정한 뒤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현행법상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소유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법 개정을 바라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상원에 비트코인 준비금법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준이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 비트코인 준비금을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거나 임기 중 준비금 설립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대체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움직임이 가상화폐의 슈퍼 사이클러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와 연결되는 얘기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은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나? 라는 의문입니다.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한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러면 다른 거물들, 레이 다리오나 제이미 다이몬 또는 레리 핑크 같은 금융의 규제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4일자 기사에서 거물 5분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다루었습니다. 먼저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몬부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비판해온 다이몬은 JP 모건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고 비트코인 관련 ETF 거래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사기이자 쓸모없는 공깃돌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한때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이제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비트코인이 투자 분산에 도움이 되는 합법적인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블랙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시타델의 창립자인 켄 그리핀은 처음에 비트코인을 17세기 있었던 투립 투자 거품에 비유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경제적 효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반대자인 워렌 버핏은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는 비트코인을 쥐약의 제곱,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냥 쥐약이 아니고 그 제곱이라고 부르고 인기를 끄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투기 본능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공개적인 논평은 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이런 투자 철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브리지워터의 레이 다리오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하나의 대체 자산이다, 금과 같은 대체 자산이다 라면서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지나치게 성공할 경우 정부의 단속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들 사이에서는 회의론과 의구심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견해나 태도가 옛날같이 확고하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이 분명하네요. 가상화폐의 역할이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이어지겠지요. 다음은 북한 뉴스인데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 가상화폐 해킹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북한은 해킹팀을 통해 13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합니다. 이 자금은 주로 군사적 목적이나 핵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은 탈중앙화된 특성 덕분에 추적이 매우 어렵고 정치적 압박도 없어 이를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제 2025년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2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심리는 초강세입니다.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은 사상 최저 수준인 반면 미국 주식 비중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위험 선호도는 트럼프 2기의 성장 낙관론에 힘입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2025년 새해의 주요 섹터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헬스케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같은 인물의 규제 압력이 있지만 새해에는 정책 위협이 감소하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경제 성장, 규제 완화, 고금리, 시장 변동성이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기술, 2024년보다는 덜 극적이겠지만 기술 및 AI 부문의 리더십이 지속될 것입니다. 필수 소비자의 시장 변동성 속에서 방어적 섹터가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제조업,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이 섹터는 또 다른 견고한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통신, 알파벳과 메타 같은 대기업이 2024년 상승을 이끌었으나 모멘텀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어 리스크가 있습니다. 소재, 중국이 상당한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 한 글로벌 성장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2024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부진한 한 해가 예상됩니다. 유틸리티, AI 관련 수요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2024년 실적 호조 이후 과잉 매수 상태입니다. 부동산, 높은 금리는 이 부문에 계속 부담을 줄 것입니다. 이 신문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내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투자 애널리스트들의 논의를 종합해서 보도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높은 주식, 밸류에이션, 인플레이션 정책, 무분별한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주요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망이 흔들리면 시장이 급격한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거품의 징후에 대해 일부에서는 위험자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강세를 보이고 흥분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투기적 과잉의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valuation이 기업 이익 개선과 부채 감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지금 상황이 버블이라는 증거가 없다. 2025년에도 시장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해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애플과 같은 대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이 37배나 되는데 과연 펀더멘털에 의해 뒷받침되는가 하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일부 분석가들은 펀더멘털이 강력하다,
또 과거의 버블과 달리 투기적 행동은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미국 주식의 지배력에 대해. 미국이 주요 글로벌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에는 30%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70%나 되었는데, 일부에서는 이를 과도한 집중과 위험의 징후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주식이 비싸더라도 상대적으로 강력한 수익 성장과 경제 회복력으로 인해 계속해서 우수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이고 투자 심리가 과열되는 징후는 분명하지만 이것이 거품인지 아니면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상화폐 쪽의 뉴스를 살펴볼까요? 23일 종가 기준으로 탐욕 공포지수는 55로 중립 영역에 있군요. 코인텔레그래프는 지금 장세에 달러 코스트 애버리징 전략을 쓰기에 좋은 때라고 추천합니다. 이 DCA 전략은 매일 또는 매주 같은 양의 자산을 계속 사는 전략인데 1949년 벤자민 듀라함이 그의 저서 The Intelligent Investor 책에서 처음으로 썼지요. ARK 인베스트먼트의 캐티 우드는 대략 1년 전에 2030년이 되면 비트코인이 얼마가 될지 전망하면서 기본 시나리오는 60만 달러, 강세 시나리오는 150만 달러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전망이 거의 1년 전, 다시 말하면 최근 같은 강세장이 되기 이전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약세 시나리오도 얘기했나요? 아마 안 했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세 시나리오가 있나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나요?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니저들은 변동 없이 상승하는 자산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잠재적인 변동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을 잠깐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달러 환율은 1433원에서 1451원으로 1.28% 상승해서 미국에 투자한 분들은 포트폴리오 1% 상승에 대해 환차익까지 더해 대략 2.3%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환율이 달러로 표시된 포트폴리오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환율 상승분과 증권 수익률을 합한 값보다 더 높습니다. 달러가 지난 한 주 동안 강세였기 때문에 달러 자산을 가진 분들은 이익을 보았습니다. 22일 현재 달러 인덱스는 107이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강세를 이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앞으로 얼마나 강세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도이체방크 등 주요 은행들은 새해에도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2025년 달러가 유로와 거의 동등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친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금리 상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으로 연준은 불과 3개월 전에 2025년 4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난 수요일에는 단 2번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물론 이런 기대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지만 그렇다 해도 달러 랠리가 크게 반전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금융 뉴스를 전달하는 파이낸스 서클의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내기 전에 재미있는 통계 하나 보실까요? 모로노이에 의하면 매 시간마다 약 7,000명이 죽고 또 매 시간마다 15,000명의 아기들이 새로 태어난답니다. 세계 인구는 늘고 있네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다양한 경제 이슈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